안녕하세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2강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의 뒷부분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시죠? 아마 현직에 있는 사복쌤들은 일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죠? 예. 아직 재학 중인 후배님들은 시간 여유가 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느라고 참 힘드실 겁니다. 일 끝나고 나서 또 책상에 앉으면, 막 온갖 잡념들이 다 들죠. 이 선배도 그랬어요. 내일 할 일에서부터 뭐 해야 되나, 또 오늘 일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예, 이런 잡념 때문에 일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공부하는데도 여간 고충이 아니었던 생각이 납니다. 한 잡념 30분 하다가 또 이제, 바람 쐰다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고 또 이제 핸드폰 끄적끄적 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서너 시간이 지나가죠. 그죠? 예, 이제, 그럼 또 잠자야 되고, 이렇게 잡념을 끊어내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잡념에 휩싸이면 여러분 망해요. 잡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날 이 선배 부친께서 책상 앞에 써준 고사성어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글자였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1시간 공부하면 있죠? 똑바로 차리고 1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알았죠? 우리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딱 한 번에 합격해 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수업을 들어갈 때 이 선배가 꼭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해요. 예, 복습하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 나갈 때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은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프로이트 인간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인간관 하면 여러분들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비합리적, 수동적. 수동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자극을 받는다. 그 어떤 것은 뭐라고 했다? 무의식 속의 본능이라고 했다. 자, 두 번째, 투쟁적. 투쟁적, 어디와 투쟁한다? 사회와 투쟁한다. 인간은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와 대립하게 되고 인간은 사회에 대립하면서 투쟁하는 존재다. 자, 세 번째, 결과론적 존재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의 현재는 어쩌다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꿔야 한대. 과거에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과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아의 정신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몇 개로 구분되어 있었죠? 3개로 구분되어 있었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의식이 3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죠?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정신 공간은 뭐에 차지하고 있다?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이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기능적 구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 원초화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라야 돼? 본능 떠올라야 돼. 뭐를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한다. 자아 하면은 뭐 떠올라야 돼? 이성 떠올라야 돼. 그죠? 이성, 뭐 추구한다? 현실 추구한다. 초자 하면은 여러분들 뭐 떠올라야 돼? 양심 떠올라야 돼. 뭐 추구한다? 도덕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 공부했었죠? 불안이라는 거는 뭐?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같다 틀리다 서로 달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요. 자아 분기에 대한 무의식적 경고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불안이라고 했었고요. 이 불안 상태에서는 무슨 행동을 한다?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이 불안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었죠. 신경직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 신경직적 불안은 뭐와 뭐? 원초화와 자아의 갈등. 도덕적 불안은 뭐? 원초화와 초자아의 갈등.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이 리비도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리비도에 대해서. 리비도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원초화가 가지는 성적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죠? 성적 에너지라고 했었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자면, 이 리비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게 바로 융입니다. 융. 좀 있으면 이제 배울 텐데, 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반적인 생명 에너지라고 리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리비도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그냥 성격 발달 단계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발달 단계에 대한 학자들이 이제 몇 명이 더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냥 성격이 발달 단계다라고 기억을 해두고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우선 그 프로이트의 이 구분은, 발달 단계는 어떻게 발달했냐면, 리비도가 머무는 곳에 따라서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구강에 리비도가 머물고 있으면 구간기, 항문기에 머물고 있으면 리비도가 오면 항문기, 남근에 머물고 있으면 남근기,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착하는 경향도 있다. 고착하는 경향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발전하고 거기서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발전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문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구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비도가 구강에 있는 거네요. 구강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입과 혀. 자, 그런데 보니까 양가 감정, 최초 갈등 이렇게 나오네요. 자, 잘 이해가 안 되겠죠? 한번 싱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예? 싱크 한번 해보세요. 이해돼요? 잘 안 돼요? 그럼 한번 이 선배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 혀가 왜 리비도가 있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뭐를 하냐면 엄마의 젖을 물지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신경이 다 어디 있는 거야? 이 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제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빨지요. 그죠? 이유 활동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서 있죠. 자라고서 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이가 나면 간질간질 하겠죠? 간질간질하니까 깨물고 싶은 충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격성이 발달하기 시작해. 공격성이. 그러면서 어떤 경향이 있어요? 이제 엄마 이유 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의 무슨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자, 갈등이 발생하고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무슨 감정까지도 나쁜 감정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함께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강기 때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거, 뭐를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무슨 감정을 갖게 된다? 양가 감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여러분들 리비도가 어디에 모여 있는 것? 항문에 모여 있는 것. 그죠? 항문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똥밖에 생각이 더 납니까? 똥 누는 데가 우리 항문 아니에요. 그죠? 항문. 유식하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배변 활동이라고 하죠. 배변 활동. 자, 그런데 이 항문기 때는요, 배변 활동에 대한 통제가 들어와요. 즉, 배변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훈련, 이 배변 훈련을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 성격이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배변 훈련을 칭찬, 여기가 배변 훈련이야. 칭찬이나 달램이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더 어떡하냐면 더 어지럽히고 더 막 정신없게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칭찬이나 달램이나 이런 배변 활동을 했을 경우 이것이 고착화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이거나 이런 성격이 나타나요. 나쁜 말 나오면 다 여기야. 또 뭐 무질서라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칭찬이나 달램 같은 배변 활동을 통해서 무슨 성격? 항문 공격적 성격이 나타났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엄격한 배변 활동을 해요. 엄격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싸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 참는다라는 얘기죠. 참는다는 거죠. 인내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똥을 보유한다. 예. 자, 엄격한 배변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고착화됐을 때 얘는 무슨 성격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인내하는 성격이 나타나겠죠. 참는 거. 그래서 좋은 말 나오면 항문 보유적 성격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항문기는 어떠한 배변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문 공격적 성격과 항문 보유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착화될 경우에는 항반항, 무질서, 항문 공격적은, 항문 보유적은 인내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아이고, 자꾸 남근기. 남근이라는 건 뭐죠? 모르는 우리 친구들 없죠? 그죠? 우리 후배님들 다 알 거예요. 남근이라는 거. 여근도 아니고 남근이네요. 남근. 예, 그래서 리비도가 남근에 모여 있는데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때 기억해 둘 거는 여러분들, 이 선배는 이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프레스 기억해 둘 때 이렇게 사자성어가 생각났어요. 뭘 기억해 두냐면 동경, 이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성의 부모를 경쟁자로 삼고요. 이성의 부모를 사모하는 형태. 다시 한번. 동성의 부모를 경쟁자로 하고요. 이성의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프레스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딱 봐도 알겠잖아. 엘렉트라, 이게 누구 같아요? 여자 같죠? 그죠? 여자. 엘사 이랬잖아. 이 외국에 있는 여자 아이들 이름 보면은 대부분 L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L. 여아야. 오이디푸스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요? 남아. 자,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동경이모니까 동성의 부모를 경쟁자로 삼으니까 남아니까 아빠를 경쟁자로 삼고요. 누구? 엄마를 사모하는 거야. 됐죠? 반면에 엘렉트라 컴프레스는 여자야. 같은 성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엄마를 경쟁자로 삼고 아빠를 사모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남근기 하면 딱 보세요. 오이디푸스 딱 남자 같지요? 엘렉트라 컴플렉스 딱 여자 같잖아. 동경이모만 기억해 두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거는 이때 남아는요, 아빠를 경쟁자로 삼는데 아빠 남근이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인공이잖아.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아빠도 있지요. 남근을 갖고 있어. 그죠?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맞나요? 이 비유가? 어찌 됐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아빠가 나의 이런 중요한 부위를 거세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을 갖고 있어요. 뭐? 무슨 불안? 거세 불안. 거세 불안.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함께 기억해 둘 건 거세 불안이야. 됐죠? 반면에 여자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자는 주인공은 뭐야? 남근이야. 주인공은 자 어느 날 아빠와 같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아빠들이나 뭐 우리 이 선배는 그 딸이 없어가지고 딸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못 가봤는데 이제 목욕탕 가다 보면 아빠들도 딸 데리고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딸 데리고 많이 오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딸 데리고 딱 왔는데 아빠가 이제 이 아이가 딱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뭔가가 딱 아빠한테는 달려져 있는 거야. 생식기가 어디 있어요? 남자는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멋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내가 안 가진 거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예? 남근 선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세요. 자, 남근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동경이모. 됐죠?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 무슨 불안? 거세 불안.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누구? 여자, 뭐? 남근 선망.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잠복기는요, 잠복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뭐가? 리비도가. 그럼 공부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잠복되어 있는데 뭘 공부합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생식기입니다. 아이고, 생식기야. 이제 남근이 아니라, 남자 생식기뿐만 아니라, 여자 생식기, 뿐만 아니라 여자 생식기, 남자 생식기, 다 이제 뭐 생식기에 이제 리비도가 이제 머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생각만 하더라도. 남녀 생식기에 리비도가 머물어요. 환장하죠. 그죠? 예, 불타오르네. 이럽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을 때가 언제다? 생식기다. 자, 요렇게, 심리성적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틀어서 우선은, 기억해 둬야 될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이런 단계는 있죠. 나중에 이제 인간 발달 단계 이제 수업 나갈 텐데, 거기하고 접목시켜서 많이 나와요. 인간 발달된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태내기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나중에 배우는 거와 같이 접목시켜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할 때 같이 정리해둬야 돼요. 아, 이게 어느 시기인가? 자, 그래서 우리 이 선배가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봅니다. 자, 구강기는 여러분들 태내기 다음에 영아기죠? 예, 영아기 때입니다. 영유아라고 하잖아요. 영아기. 학문기, 남근기 때를요, 유아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딱 보면은, 1.5세부터 3세, 3세에서 6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책들마다 여러분들 이 나이 같은 거 영유아 단계 할 때 보면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공부할 때 그게 참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접목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서양의 그런 서적을 들여와서 이제 번역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양에 이제 발달된 나라마다 이 영유아의 이 연령 있죠?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책을 이제 그 번역했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이 선배의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선 요 나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구황남잠생 요 5가지 기억해두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영악이 유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 유, 잠복기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 그러면은 아동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식기 12세부터 20세까지니까 여기니까 청소년기가 되겠죠. 자, 청소년기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유아기는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때를 이제 어떤 책은 어떤 학자분께서는 유아기를 둘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소개만 해줄게요. 걸음마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정리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이트 형님께서는, 프로이트 이분께서는 언제까지밖에 발달 단계를 청소년기까지밖에 제시를 안 하셨네요. 그죠? 자, 그거 첫 번째 기억해 둘 거. 첫 번째, 청소년기까지밖에 제시를 안 했다라는 거. 왜 그렇겠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인간관 결과론적. 그죠? 대부분 다 언제 과거에 다 결정이 되는데 청소년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제시한 거야. 영유아 여기서 이제 다 된 거야. 애는 기본적인 성격은. 그런데 무슨 작년이나 노년기 이때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청소년기까지도 이 프로이트 형님은 많이 신경 써서 제시해 준 거다. 언제? 자, 보통 영악의 유아기 때 다 결정된다. 그죠? 자, 얘기했어. 그거 처음에 무슨 결정론에, 결과론적 결정론에서 이 선배가 얘기했었습니다. 자, 인간의 기본 성격은 언제? 보통 5세 이전, 5, 6세 이전. 그러니까 언제야? 유, 아동기도 아니야. 5, 6세 이전. 5, 6세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경험에 의해서 성격이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중 돼서는, 나이 들어서는 그 성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여기서 기억해둘 거. 기본 성격은 영유아기 때, 이때, 자, 여기 영유아, 여기 때, 이때 기본적인 성격이 두 번째, 기본적인 성격이 완성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을 해두자면,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누가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사회가 영향 미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구황남잠생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면 있는 환경은 뭘까요? 누가 이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쳤을까요? 딱 보니까 사회에 영향 미쳤을까? 아니죠. 그렇죠? 자, 많이 미쳤어 봐야 세 번째 누가? 부모. 빨간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빨간 걸로. 세 번째, 부모. 부모에 의해서 어떤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사회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알았죠? 이렇게 세 가지 더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심리 성격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이고,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방어 기제 봅니다. 이게 자꾸 떨어지나 모르겠어. 이게 낮춰지나? 방어 기제는요, 읽어볼게요.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하는 무의식 기제다.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두 가지 기회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잘 눈에 확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불안 배웠죠? 그죠? 불안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을 빚잖아. 불안 상태에 인간은요, 이 불안 상태가 오면은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 기제가 있어요. 그게 방어 기제야. 그냥 불안 상태에 적응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기제를 그냥 방어 기제라고 알고 계세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부분 두 가지 기제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한다. 기억해 두고요. 자,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에는 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데, 이 선배는 여기 공부할 때 있죠. 우선 쭉 봤다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제 제목은 지워버리고, 안 보고 내용 보다가 이게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거는 제껴놨어. 너무 많아. 그거 우리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해하고 남는 것만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이게 요거예요. 요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선배는 요건데 여러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선배는 우선은 요것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문제. 이제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은 옆에 적어놨죠. 외우기 편하게 위해서 그런 거야. 억은 기억상실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잘 나오냐면 옆에다 적어둘까? 무의식 속으로. 아이고, 글씨가 참 지렁이 기어가듯이 하네요. 자, 그래서 나쁜 일이 있고 갈등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냥 무의식 속으로 던져버려. 무의식 속으로. 응?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억압이라고 그래. 억압. 이게 가장 이게 대표적이야. 많잖아요, 이런 거, 우리. 그죠? 다 그러니까, 신경쓰여. 이 선배도 억압을 많이 해요. 그냥 잊어버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려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억압은 기억상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억억. 자, 두 번째 퇴행입니다. 이거는 후퇴. 우리 있죠. 보통 이제 아이가 5살, 6살 날 때 막내를 낳았어요. 그러면 5살, 6살 된 아이가 어린애 흉내 내는 거, 막 이러는 거 본 적 있죠? 후퇴되는 거. 그죠? 예. 그러고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 이러신 들 보면 애기 흉내 내는 거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후퇴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를 우리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퇴해. 그래서 앞에 자를 타서 후퇴. 됐고요. 그 다음에 투사는 남 탓하는 거야. 남 탓. 여기 이제 많이 이제 그 예로 나오는 게 뭐가 많이 나옵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죠? 예. 합격하면 자기 탓, 떨어지면 이 선배 탓. 하면 안 돼요. 자기 탓이야. 자, 이렇게 남 탓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투사라고 합니다. 외울 땐 뭐라고 그래? 탓. 그래서 탓.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어. 좀 유치해도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반등형선. 이거는 반대. 반대 행동.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반대되는 행동으로. 자기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동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때는 뭐라고 기억해도 반. 자, 부정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현실 부정, 부인. 말 그대로. 인정을 거부하는 거라고 할까요? 인정 거부? 아이고. 인정을 거부하는 거야. 이거 안 떨어지게 넣어야지. 인정 거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을,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사복쌤들 많으실 텐데, 건강검진을 딱 하고 났는데, 우리 2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더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제 가실 날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이 양반이 지금 이게 완전 이게 돌팔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 거부합니다, 인정을.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의 5단계라는 거 배우는데, 이제 퀴블러-로스가 한 거, 죽음의 5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인정하기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인정을 거부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부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 인정, 거부,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해리입니다. 해몽. 이건 뭐냐면, 목류병 기억해 두세요. 목류병. 여러분들 지킬박스 하이드 그 괴기소설 본 적 있죠? 그죠? 그 이중성격이 나타나잖아. 이중성격. 그죠? 두 개의 자아야. 두 개의 자아. 그래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몰라. 왜? 자아가 두 개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 그래서 해리 나타날 때 여러분들 뭐 기억해둬요? 목류병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둘 때 뭐? 전치. 이건 만만한 상대. 밑에다 써야 되겠네. 네, 만만한 상대.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고3 아이가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방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 열받으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너 일로 와. 그래서 귀 한 방에 한번 때리고 막 그런 공부하라고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으니까 어떻게 나오자마자 딱 있는데 거기 이제 이쁜 치와와가 하나 있어요. 치와와. 이 자식 하면서 뻥 찬.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만만한 상대한테 화풀이 하는 거. 만만한 상대한테. 그죠? 왜? 앞에 개를 차고 막 이러는 거. 그 개가 무슨 개야? 치와와. 유치하지만 할 수 없어. 유치하지만. 외우려면. 그래서 전치는 뭐? 만만한 개. 전치는 만만한 상태. 누구? 개. 전개. 이렇게 외워도 되고. 전치 하면 뭐 생각나야 돼? 치와와 뭐? 만만한 상대한테 화풀이 하는 거. 됐죠? 예, 이렇게 기억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법입니다. 전환은 전수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수익은계 N 감각기관. 이게 뭐냐면 수익은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발 얘기하는 거예요. 손발 얘기하고 감각기관 눈이나 뭐 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상태가 오면은요, 막 손발이 저리거나 뭐 이런 상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것도 있잖아. 시험 볼 때 시험을 딱 보는데 하나도 공부 막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딱 시험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눈앞이 캄캄해. 눈이 앞이 캄캄해져. 이게 뭐야? 전환이야. 알겠죠? 그래서 손발, 감각기관 이것들이 어떻게 아프고 막 이러는 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 이거를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울 때 전수감이라고 외워야 되겠죠. 수익은계 감각기관. 알았죠? 자, 이렇게 전수감 기억해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화 봅니다. 그냥 신체야. 근데 앞에다가 나머지 신체. 요 수익은계 감각기관을 뺀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얻을 수 있습니까? 저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다른 요 감각기관 수익은 게 아니죠. 배가 아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신체화가 된 거예요. 신체화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사람 참 옹졸해가지고 주위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더 좋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못 나가 봐. 그래 안 그래? 그럼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이게 이 선배가 살아오니까 이게 참 나쁜 버릇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거? 뭐 때문에? 어? 자기 어떤 그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버리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얘기 뭐 계속 나오는데 절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나한테 덕이 와. 복이. 남들 주변에 안 되면은요. 맨날 이게 어저께 뭐야 그 밥이나 얻어 먹으러 오고 밥값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왕이면 잘 되는 거 좋잖아. 그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방어 기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어 기제해둘 때 아까 얘기했지만 불안 상태에 적응하려는 무의식적 기제. 무의식 기제는 여러분들 메커니즘이야. 메커니즘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적응하려고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알았죠? 예.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프로이트 회로는 다 나갔어요. 예, 이제 둘째 시간, 한 시간 정도, 뭐,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뭐 몇 달 배울 수도 있고 이런데, 한 시간 다 나갔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그러면 한번, 사회복지사 1급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아니네. 우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우선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정리. 자, 이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의 특징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결정론이다, 심리결정론이다, 무의식적 결정론이다 라고 이야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모든 행동 무의식 속에 있는 원인이 동기화, 말 얘기했었죠. 자, 수동적인가 뭐 무의식 속의 본능이 발동해서 움직인다고 했었어. 그렇죠? 무의식 속에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 자, 한계점은 자유의지다. 무슨 얘기했어요?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자유의지 나오면 안 돼. 그죠? 자유의지는 능동적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수동적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부모. 뭐밖에 없다. 부모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환경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무시했다. 사회 환경의 영향을 무시했다. 외부적 환경을 무시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무의식적 욕망, 뭐, 쾌락이란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격성과 성적 충동,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강조했다. 다 이해되죠? 그죠? 성적 충동, 공격성, 그 다음에 과거 경험, 현재와 과거 중에서 뭐를 중요시한다? 과거, 결과론적. 자, 정리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해 이러한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개인 목표는 뭐냐? 개인 목표는 통찰이다.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 무의식적 갈등과 이로 인한 불안을 표현하여 의식화한다. 이야, 표현하여 의식화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니래? 치료가 아니래. 치료. 프로이트에서 말하는 거는요, 어떤 개인 목표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표현하여 의식화하는 거. 너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문제점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를 뭐 한다라는 거,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자기가 알게, 표현하여 의식화,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게 그게 목표래요. 알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통찰이라고 하는 거야. 통찰.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 치료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트는 틀린 얘기예요. 자, 개입비법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입비법. 2개 써놨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 뭐 존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한테 투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이트 이분은 최면 같은 걸 싫어하셨나 봐요. 그래서 편하게 있으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자유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통찰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자, 개입 한계는 통찰을 통한 자기 분석과 자기 성장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중요하죠. 욕구가 강한 클라이언트에게만 효과적이지.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의식화를 표현하여 의식화를 안 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클라이언트에는 효과가 없다. 자, 성격 봅니다. 심리역독적 특성이 있어 일관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우선은 특징적인 거 정리를 해두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자, 16회 문제입니다. 1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 경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죠? 과거 경험, 현재와 과거 중에서 과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두 번째, 엄격한 배분 훈련. 무슨 성격? 엄격한 배분 훈련은 학문 보유적이잖아. 학문 보유적 성격. 됐죠? 예, 그렇게 암기만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자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성적인 부분은 초자야, 자야, 원초아야. 자잖아.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자잖아. 자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이다. 자는 이성이라고 기억해두라고 했어. 그것만 외워도 문제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생식기, 구항남잠생, 생식기, 청소년기, 그렇죠? 생식기에 리비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불타오르잖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죠? 자,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많죠. 남자아이는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에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이론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거세 불안과 남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가 아니라 언제라고 했어? 이거 틀렸죠? 생식기가 아니라 언제? 남근기. 됐죠? 자, 그럼 1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치료 나오면은 무조건 안 나온다고 했어. 여러분들 그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직 안 배웠지만, 융,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다? 무의식이다. 4번.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 얘기했었어. 이거 누구라고? 리비도를 이야기한 사람은 2명 있죠. 프로이트와 그 다음에 융은 얘기했었고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어? 성적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초자는 방어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을 대처한다.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거는요. 뭐예요, 여러분들? 자아입니다. 알았죠? 자아가 갈등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응하려는 무의식적 기제예요. 자아가. 알았죠? 자, 그래서 초자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에 3번이 되겠죠. 자, 기출문제 13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예, 띄우고. 3번 문제 봅니다. 방어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회 문제입니다.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초자가 사용한, 아까 또 계속 나왔네요.
갈등과 불안 속에서 누가? 자아가 그때 적응하려는 그런 무의식적 기제라고 했었죠. 초자가 아니랍니다. 초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정신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아까 그 나왔던 문구고요. 우리 책에서. 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나왔어. 그대로 책에. 자, 그 다음에 억압은 갈등 해결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제다. 맞죠? 기억상실, 무의식 속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아까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또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시험 많이 나와요. 자,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억압, 기억, 무의식 속으로 기억 상실. 자,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격리라고 합니다. 분리하는 것. 격리. 자, 두 번째,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 이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 합리화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왔던 거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 반동형성 반대 행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거는 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문제가 대부분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탓, 남탓, 자신의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 남탓하는 거. 아이고, 그러면 이거 3번은 우선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상법입니다. 몰랐던 건데,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하는 거, 무의식으로 뭐라고 했어? 무의식 속으로 기억상실, 억압이라고 했잖아. 그죠? 기억상실. 적어 놓을까요, 이거 무의식으로 억압.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신체화. 그죠? 신체화. 전치는 뭐라 해서 치와와 만만한 상태, 치와와 개한테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대한 거 나왔었죠. 불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옳은 것을 불안,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아니야.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은 틀린 거고요. 현실적 불안, 현실 외부에 대한 불안이죠.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 이거는 맞지요. 현실 세계에 대한 상황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원초와의 충동이 의식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신경증적 불안, 원초와 맞죠? 왜? 원초와와 자아, 그럼 원초와 맞고요. 도덕적 불안, 원초와와 초자와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두려움 맞지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은 몇 번? 4번이 되겠네. 정답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21회 문제네요.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 나오면 뭐라고 기억해야 되고 해서 자아가 자유의지가 있으면 능동적이지. 자아가 자유의지 있으면 능동적이야. 근데 인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유의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고세불안과 남근선망은 주로 아이고 생식기가 언제라고 했었어? 남근기. 성격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하였다. 틀린 거 없죠?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초자아는 현실 원리에 지배되며 성격이 초자아가 아니라 현실은 뭐야? 이거 그만 외워들으면 돼. 현실 뭐? 현실 추구하는 건 뭐라고 했어? 자아잖아. 자아는 뭐라고 기억해더라고 했어? 이성, 뭐 추구? 현실 추구. 됐죠? 예, 그렇게만 딱 기억해두면 돼. 자, 그러면 현실 추구는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죠. 틀렸어요. 성격이 구조나 발달 단계를 제시했잖아. 그런데 언제까지만? 청소년기까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되겠어요? 이번에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하고 여기와 관련된 기출문제도 6문제는 한번 풀어봤습니다. 뭐 쉬운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끄집어내서 한 거야. 끄집어내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암기 상황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우면 문제에 90점 이상은 나옵니다. 나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자, 여러분들 용기 가지시고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